영어는 누구한테 배워야 하는가? 영어는 어떤 선생님한테 배워야 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영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교육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있다는 건데요. 인터넷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엄청난 사교육비를 이 영어 교육에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가별 영어 구사 능력 순위를 조사한 2016년에 기재된 기사를 보겠는데요. 글로벌 교육기업 에듀케이션 퍼스트 EF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별 영어 구사 능력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70국 중 27위였다고 하네요. 조사 대상 70국 중 27위. 결과는 작년보다 3단계 하락했다고 하고, 아시아권의 나라들 중 싱가포르가 12위, 말레이시아가 14위, 인도가 20위를 차지했는데요. 한국은 27위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본은 30위, 중국은 47위. 중국과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약간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영어 사교육비 지출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하고, 하지만 영어 능력은 향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의 2015년대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지난해 영어 사교육에 5조 9,799원, 5조 9,799원을 지출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미취학 아동, 대학생, 취업준비생 모든 영어 교육을 받은, 사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쓴 비용을 합하면 10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인 대부분이 영어를 의사소통의 목적이 아니라 학교 성적 올리기 수단으로서 공부하기 때문에 점수는 올라도 실력은 늘지 않는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어 교사는 채점하기 편한 문법과 독해 위주로 영어 수업과 시험이 이루어져 학교에서 배운 영어 실용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거짓말 안 하고 사실로 말했네요. 또한 이성범 서강대 영미어 문학과 교수는 영어 교육에 확실한 목적과 방향성을 세우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 학습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다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에 나온 조사인데 한국경제신문에 기재된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사교육비 총액 19조 5천억 원, 1인당 월 29만 원, 사상 최대 1인당 평균 29만 원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국영수 등 교과 사교육비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그리고 진학상담, 입시 코디에 616억 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2019년도 기준을 보면 19조 5천억 원을 썼는데요. 이 중에서 국영수,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 사교육비는 14조 3천억 원, 14조 3천억 원으로 5%, 작년에 비해 5% 늘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한국인의 영어 수준은 어떨까? 한국인의 영어 수준은 어떨까? 한번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2019년 6월에 나온 아주경제에 실린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영어 수준, 읽기는 22위, 말하기는 122위. 168개국 중 토플, 한국인이 토플 시험을 많이 보는데요. 토플 시험 성적을 기반으로 168개국 중 75위. 자, 말하기는 122위. 하지만 시험 문제풀이로 토플 성적은 75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토플 수준 상위 국가는 아일랜드가 101점으로 1위. 아일랜드가 1위고 오스트리아가 2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5위, 인도가 13위, 말레이시아가 33위, 필리핀이 45위, 인도네시아가 57위, 중국은 109위, 일본은 145위였다고 하네요. 문제는 이제 한국인의 토플 수준은 중위권이었지만 말하기 분야는 공동 122위라고 하네요. 2017년은 기준은 125위였었고, 하지만 읽기 영역에서는 22위, 읽기 영역에서는 22위로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벤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가족이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26년이라는 26년을 살았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미군에서 한 4년간 근무를 했고, 또 이제 전공을 살려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수년간 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과 건강 상태로 인해서 다시 이제 한 5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저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고 이제 중학교 때까지 한국에서 자랐지만, 이제 한국에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외국 같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26년이라는 시간을 미국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말을 구사는 하긴 합니다. 한국말 보이듯이 떠듬떠듬 한국말을 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한국 친구들과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사귀고 만나고 또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관점과 말로 표현한 것도 있어서 한국 사람들과 많이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가끔씩 이제 조금씩 차이 난다 라는 것을 즐거워 느꼈고요. 한국 산지 이제 6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조금은 어색할 때도 있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게 진짜 문화 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실체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 분들은 그동안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영어 교육 시스템 속에서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영어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거의 90%가 한국인 선생님께 배웁니다. 예전에 이제 성문 영어라는 영어 교육 전문 이제 참고 책들을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1세대 분들은 거의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분들이 아마 성문영어 이 책을 한 번씩은 공부했으리라 믿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성문영어라는 게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영어 책이란 걸 알고 계시나요? 정말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중고등학교 이제 교과서, 교과 참고서로 이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제 일제 시대 때 진짜 일본 하면 이제 영어가 진짜 이상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본 사람들 영어 진짜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영어를 도입해서 분석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영어책이라고 만들어낸 이제 책인데 그런 책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서 영어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뿌리가 바로 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문 기본 영어라는 거. 좀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아직도 이제 말 한마디 못하는 이제 시험 공부 위주, 시험 문제풀이, 문법 위주 풀이의 용도로 영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영어 유치원이다, 뭐 원어민 강사다 해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외국인들을 도입해서 우리나라 이제 공공 스쿨의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으로 이제 도입을 시켰고 또 이제 영어 유치원이다 해서 이제 유아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외국인들이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 또한 이제 미국, 캐나다, 영국처럼 영어가 이제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어가 제2 외국어로 사용하는 유럽 나라 아니면 또 남미 나라 그런 지역에서 이제 온 외국인 강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제 외국인 보면 아니면 이제 외국인처럼 생긴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영어 잘할 거라라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 이제 영어를 배우고 있다는 거죠. 어떤 원어민들이라고 와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면 그들조차 영어를 이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뭐 다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지나치다가 이제 외국인들을 보면 대화를 걸어요. 여기 한국에서 뭐 하냐? 한국에 왜 왔냐? 그런 대화를 걸어보면, 진짜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되고, 왜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한국에서 영어 강사가 되기 위한 진입 장벽이 진짜 낮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학도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이름의 대학을 다녔다 하고, 또 한국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었냐 물어보면 진짜 별 볼 일 없던 일을 하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영어를 담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영어 선생님이라면 제 생각에는 자격 조건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누구한테 영어를 배워야 하는가?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한테 영어를 배워야 하죠?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영어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의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아서 시키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냥 옆집 아줌마가 어디서
이웃 아이가 어디 학원에 다니는데 거기에 선생님, 뭐 외국인 원어민이 있는데 정말 잘 가리키더라. 그런 소문을 들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그곳에 아이를 맡겨버린다는 거죠. 또는 이런 소리를 들어요. 누구누구 아이들이 어디 학원에 갔는데 다니는데 뭐 저번 주에 시험에서 시험 성적이 엄청 잘 받았더라.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와, 뭐 거기 학원 진짜 잘 가리키는구나. 여기다 아이를 맡기면 우리 아이 영어 잘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또 그런 학원에 보낸다는 겁니다. 영어 학원을 뭐 비하하거나 영어 학원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과연 그런 학원 시스템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가? 라는 거는 한 번쯤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 아이들은 영어를 누구한테 배워야 하냐? 제 경험상 여러분들께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영어를 잘하는 원어민한테 배워야 돼요. 영어는 영어를 잘하는 원어민한테 배워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인이고 한국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라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누구한테 한국어를 배우시겠습니까? 일본인한테?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한테? 중국인한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한테 영어를 배우시겠습니까? 아니, 한국어를 배우시겠습니까? 아니죠.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면 한국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가 외국어가 아닌 그 나라 본국어, 그 나라의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 즉 그 나라의 원어민이라고 했었는데요. 원어민한테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원어민이 한국어를 못한다면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뭐 발음도 좋고 뭐 진짜 뭐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우리 배우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어로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영어 교육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의 영어 교육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ESL 방식과 이제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EFA라고 그러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ESL 교육 방식은 이제 영어로 가리키는 방식이고 EFL 방식은 영어를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나라의 모국어로 영어를 가리키는 시스템을 EFL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EFL 방식으로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우리나라 영어 선생님들이 대부분 물론 EFL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영어를 한국어로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원어민급의 영어를 구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자격을 갖춘 원어민 선생님들을 이제 도입하게 된 건데 속을 파보면 아직까지 문제가 많다는 점. 그래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물론 이제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이 되신 분들은 문법적인 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셨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 저 같은 이제 원어민 그 선생님들보다 영어를 더 문법적으로 설명을 잘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영어를 구사함에 있어서 그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이죠. 두 번째,
영어를 어떤 사람한테 배워야 하는가? 교포 출신 선생님들입니다. 교포 출신. 저와 같은 교포 출신이죠. 자, 영어는 이제 미국, 캐나다 또는 영국. 미국, 캐나다, 영국. 자, 본토에서 교육을 받고, 저처럼 미국에서 또는 캐나다, 영국에서 교육을 받고, 10년 이상 생활을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생활을 한 한국인 교포 출신의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게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이제 한국인에게 가르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인, 영국인, 캐나다인들보다 그들 원어민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를 잘 알아요. 한국의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들의 문화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언어는 문화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언어를 함에 있어서 또한 언어를 가리킴에 있어서 부적절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성인 상대로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가끔씩 이제 느끼는 건데요. 어떤 주제를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할 말이 없거나 아니면 할 말이 있어도 줄이 있게 표현을 못한다는 거죠. 아니면 조금 이상하게 제가 들어보지 못한 영어로 좀 이상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영어를 구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한국적인 마인드와 한국적인 생각, 또 한국에서 배운 그런 교육을 바탕으로 그 문법적인 그런 표현을 그대로 영어로 해석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기본적인 대화 방법이었어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 영어를 제가 들었을 때 물론 영어예요. 영어긴 하지만 우리들이 쓰지 않는 영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전혀 이런 표현 안 하는데 그런 표현을 갖고 영어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무리 이제 문법 공부를 하고 이제 성적이 좋다고 해서 본토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본토 사람들이 듣기에 진짜 어색한 영어를 구사한다면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면 과연 그동안 10년 넘게 한국에서 영어 교육에 투자한 그런 시간과 돈 아깝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학생들 진짜 수능을 목표로 대학 입시를 목표로 진짜 한국에서 바등바등 살면서 학교, 집, 학원, 학교, 집, 학원 이런 패턴을 갖고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교육청에 계시는 높은 분께 한번 요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나라 영어 교육 시장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당신들은 진짜 뭐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발 좀 영어 교육을 그런 시험 문제 풀이 아니면 그 수능 시험에 포커스를 맞춘 교육을 하지 말고 좀 이제 실용적인 진짜 대화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좀 오픈해주면 안 될까. 시험 성적이 목표가 아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살아있는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시스템을 좀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은, 영어 배우기에 부적절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답은 간단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만 교육을 받은 한국인, 자, 한국에서만 교육을 받고 해외에서 교육을 안 받고 해외 생활의 경험도 없고 해외 문화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들. 자, 그런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영어는 그 나라의 문화의 가장 큰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를 최대한 오래 접한 사람이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영어를 우리가 배울 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EFL 교육 방식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의 사상이 담겨 있어서 그 문화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나라의 언어를 가르침에 있어서 조금 미숙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러 이제 저희 학교에 유학을 온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그 당시 고려대학교 4학년이었고 3학년이었었나? 그리고 어쨌든 뭐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하러 왔는데 물어보니까 토플 점수가 되게 거의 만점 받았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친구가 이제 같이 수업을 듣는데 수업 시간에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하나를 못 알아듣겠고 수업이 끝나면 저한테 숙제가 뭐였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혹스러웠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한국의 영어 교육이 얼마나 쓸데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진짜 그때 당시도 느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영어 교육에 있어서 정말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영어를 배워야 할까?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어는 과연 진짜 필요한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영어가 필요한가?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모른다면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준비함에 있어서 영어를 모른다면 당연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영어 점수가 높은 사람이 아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좋은 직장을 잡는 것에는 물론 이제 세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이 글로벌 시대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영어는 어렵잖아요. 그동안 여러분께서 배워왔던 영어가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어떻게 영어를 배우냐가 나의 영어 실력을 미래에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인터넷에 보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진짜 좋은 정보들도 많고 인강도 많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뭐 돈을 안 써도 영어를 진짜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그것을 시청만 하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걸 배웠을 적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그 배운 것들을 사용을 해서 내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어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공부도 하고 그런 대화도 하면서 실력을 쌓다 보면 추후에 몇 년 후에는 원어민처럼 그렇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래도 적어도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Everyday English의 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